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하면서 한 1분을 끌려고 했는데 저를 다 소개를 해 주셔 가지고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서 소개받은 오정윤 아네스입니다. 지금 현재 일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에피파니아라는 일산 센터의 한 모임방에서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좀 어려움이 많긴 한데 이렇게 줌 시스템을 좀 활달하게 쓸 수 있게 된 게 오히려 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제가 일하는 시간인데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좀 전에 이미영 소장님이 발표해 주셨던 1인 가구의 퍼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지역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하고 있고, 제가 20, 30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주로 하게 되겠지만, 저는 사실 연령은 40대고요. 20, 30대 청년들과 함께 좀 많이 만나고 있어서, 제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만났던 청년들에 대한 경험, 그리고 제가 거쳐온 시간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목은 재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향성 제시라거나, 제가 저의 가진 짧은 경험 안에서 어떤 보고 분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제가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리고 좀 전에 발표했던 분석된 자료들, 통계 자료들을 보실 때 20, 30대를 좀 어떠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를 조금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자료에서 가장 좀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은 좀 아쉽게도 이제 여성 신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90% 이상이. 그래서 이제 분석도 이제 여성 신자들의 입장에 대한 초점으로 좀 분석이 된 것이 좀 아쉽기도 했지만,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은 여성, 남성의 차이라던가, 제가 처음에 이 설문에 참여했을 때 좀 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보다도, 한 신자로서 좀 다양한 연령들 간의 신자들이 어떠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었던 좀 중요한 그런 조사 내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입장이나 기대나 어려움들 같은 것을 보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가장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남성 신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도 좀 어떤 다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같지 않았겠나 생각한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차이로부터 기인한 교회에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 경험의 방법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기대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신자들과 함께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의 차이도 거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 입장이나 기대나 어려움을 볼 때 저는 현재 삶에서의 모습을 바탕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입장인데요. 제 신앙으로 인해서 저의 삶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의 신앙생활이 제 삶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현재 20, 30대의 세대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저희들에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료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생활변화 관측소가 뽑은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인사이트 영상입니다. 이 생활변화 관측소는 주 단위, 월 단위로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대별로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생활의 중점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계속 인터넷에 공유를 해주고 있는 그런 연구 공동체이고요. 거기에서 또 중요하게 그들이 이제 이런 키워드를 도출하는 방법은 1000개의 질문을 던져서 이제 거기에서 7개의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 때에는 중점이 되는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또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어떤 키워드를 볼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에서 비우다라는 그 키워드를 사용할 때, 뭐 1년 전에는 그 비우다라는 키워드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 변화들을 통해서 이제 생활 변화를 관측을 한다는 거예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7개의 인사이트를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1호 발행을 시작하고 2021년 4월 현재까지 26호까지의 관측지가 발간되었습니다. 네, 영상을 다 보기엔 조금 길어서 가장 최근에 분석이 된 3개의 테마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에디터가 뽑은 중요한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환경입니다. 2019년 생활변화 관측소 오픈 당시 카테고리로 정의하지 않았던 영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될지 예상하지 못했었죠. 생활변화 관측소에서 2020년 하반기에만 환경 관련 내용을 4번 다루었습니다. 18호에서는 제로, 무엇이 없다라는 무의 영역으로 무항생제가 아니라 제로 웨이스트가 상승했다는 이야기를 다루었죠. 내 몸에 무엇이 안 들어오게 하는 제로가 아니라 밖으로 무언가를 안 나가게 하겠다는 제로로 제로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20호에서 비건의 상승, 21호에서 죄책감의 상승, 그 중에서도 지구에 대한 죄책감이 상승했습니다. 23호에서는 줄이다 라는 감성어의 상승까지 환경 테마가 이어졌습니다. 줄인다는 것에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외부의 소음과 자극,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로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 테마는 새로운 콘텐츠의 등장입니다. 새로운 콘텐츠라 함은 시각적인 콘텐츠,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라 텍스트, 소리 콘텐츠의 등장을 말하는데요. 2020년에는 오디오 콘텐츠와 그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을 3번이나 다루었습니다. 19호에서 교보문고를 역전한 리디북스와 오디오 콘텐츠의 진화, 22호에서 다양한 상황을 담은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의 상승을 다루었습니다. 오디오 콘텐츠의 상승과 더불어서 웹소설, 다시 말해 영상도 소리도 아닌 텍스트 콘텐츠가 상승했는데요. 웹소설은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웹소설에서는 판타지라는 장르성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늘고 있고 그 저축의 목적이 18호에서 제가 처음으로 좀 20대 중요하게 저축이 늘고 공유하고 있고 싶었던 그 저축의 것은 이 목적이 부분이었습니다. 꾸밈, 여행, 데이트가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의 미래 준비와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출판업계에서도 주식 재테크 관련 책이 화랑이고 강연 시장에서도 돈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인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 이후 돌아보니 요즘 20대는 우리가 편견으로 갖고 있는 욜로나 탕진잼 이미지가 아니라 성실한 미래 투자자들이었는데요. 이후 21호에서도 20대에게서 1억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고 이 1억은 은퇴, 노후까지 염두에 둔 미래를 위한 시드머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는 탕진하는 소비자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자의 상을 더 쿨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변화 관측소 에디터가 주목한 3가지 테마, 환경에 대한 죄책감, 소리, 텍스트로 이루어진 새로운 콘텐츠, 20대의 돈을 알아보았습니다. 설령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활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생활 변화를 함께 관측하고 네,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자료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여서 따로 캡처는 하지 않고 조금 유의미해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이제 주간 관측소 자료인데 사실 20대가 아니라 이번 그 키워드에선 10대가 조금 노출이 많이 되어서 10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10대, 20대, 30대 이어지는 연령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공유를 하자면 10대에서 이제 주요 키워드로 등장을 한 것이 진심, 자존감, 효율 이런 측면으로 드러났고요. 저희가 진정성, 그 10대, 20대들이 진정성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드러났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의미 있게 좀 본 것은 그 멤버십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단순한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에 자기의 시간과 결국 그 돈과 시간을 쓴다는 것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이제 마음을 열고 선택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런 멤버십을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늘었다는 것. 이제 2019년 이후부터 이런 추세가 커졌다고 하는데 요즘은 팬클럽도 팬클럽이라고 하지 않고 1년 단위로 그 멤버십을 구성을 합니다. 저도 한 이제 뮤지션의 유료 그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꺼이 이제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적극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생태에 대한 그 실천과 그런 운동을 끊임없이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내에서 20, 30대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볼 수 없는 것이 좀 아쉽고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일선 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좀 적극적인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좀 참여하는 방식을 20, 30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지를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때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지 자료를 공유하고 이제 실천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좀 벗어나서 요즘에 직접 자신이 몸으로 뛰고 인증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생태 실천을 20, 30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하고 있는데 뭔가 플로깅이라던가 아마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줍깅. 이제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고 버리는 그것을 모아서 분리수거를 하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뭐 용기내 같은 그런 그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들을 써서 음식을 사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도록 권장하는 데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20, 30대, 10대들이 참여를 하는 경우는 자신들이 한 것을 직접 인증을 해서 사진을 올리고 자신들이 했던 그런 실천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이제 그 뭔가 인증을 했을 때 좀 그런 확산이 빠르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지만 밖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리추얼입니다. 이 리추얼이라는 것은 원래 뭐 예식, 뭐 종교 안에서의 그런 의식을 뜻할 수도 있지만 요즘의 세대에게서는 시간의 중요성이 이 리추얼에 대한 언급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에서도 하루를 여는 리추얼, 하루를 닫는 리추얼, 회사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런 리추얼을 그 순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추얼의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저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는 그런 리추얼 그리고 신앙의 뒤에 좀 언급이 되겠지만 루틴을 이렇게 통해서 신앙생활을 자기 일상에서 하게 하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약했기 때문에 좀 교회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가 좀 젊은 세대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성찰을 했고요. 저 스스로 좀 이곳에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추석은 명절인가 연휴인가 네, 마다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호캉스 같은 것도 단순한 연료나 돈을 소비하는 문화의 의미가 아닌 것을 이 키워드를 인식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상에서 이것 또한 하나의 리추얼이자 그 의미 있게 시간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네, 루틴 역시 시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프라이빗한 경험. 지금 저 바깥 공간에 한 10분 정도 청년이 와 계시는데요. 각자 공부를 하고 있거나 뭐 차를 드시고 계세요. 근데 이곳이 가톨릭에서 만든 공간이긴 하지만 와서 그냥 자기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왜 굳이 집에서 나와서 여기에 와서 그 시간을 갖는지에 대한 의미를 저도 생각해 보고 있고 좀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현재의 좀 중요한 키워드들을 좀 통해서 전체 세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20, 30대들이 주로 이 키워드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마무리로 나누고 싶었던 그 앞으로의 저희의 조금 시도 생각의 전환에 대한 것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느슨한 연대가 이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여성 평신도 지도자 이런 단어들 그리고 교회 참여, 리더십 이런 단어에 대한 인식이 과연
교회에서 그동안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이전 세대들이 인식하는 그런 단어와 지금 10대, 20대, 30대에 걸쳐 있는 그 세대들이 참여, 리더십, 뭔가 활동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단어가 같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사진 보이시나요? 네네. 들레즈의 리좀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교회가 이제 이 리좀은 그 풀뿌리를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크게 나무를 맺는 구조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관계 맺고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방식은 밑에 있는 그 뿌리에 해당한다는 그런 이론으로 이 이론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 평협 여성분과의 활동 기대에 대해서 간담회나 열린마당 등을 통해서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기대치가 다른 연령보다 20, 30대가 적었던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의사가 모이고 전달되고 실현이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었고, 두 번째는 내 삶과 연결된 것들을 내가 직접 선택하는 그 삶과 신앙의 연결성이 강화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성경 읽기, 뭐 여성 영성 교육 등이 단어로는 다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 자기의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교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양성받기를 원하는 게 좀 의견이라고 좀 해석이 되었고요. 화면 공유 안 되었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산과 참여보다도 스스로 실천하는 것을 더 원하는 그 10대, 20대, 30대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전체적인 거대한 움직임의 하나의 이제 도구가 되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일상에서 조그만 거라도 하나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원한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그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제가 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내후년에 열리게 될 포르투갈에서 열리게 될 WID의 그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약 10일간의 이벤트인데, WID 글로벌 레이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WID의 참가비를 좀 어려운 젊은이들이 저렴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나의 달리기를 통해서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2km, 5km, 10km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제 선택을 하면 자신의 그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그 4달러, 뭐 10달러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하고 참여를 하는 방식이죠. 아마 요즘 청년들의 니즈를 좀 WID 측에서도 읽고 이런 참여를 독려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그냥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이렇게 지갑을 여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달리기를 통해서 참여하고 함께 한다는 방식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까 영상이 안 보여줬었나요?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저는 발표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다르다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저희의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름이라는 단어가 교회에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결과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좀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중간에 자료 공유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나중에 링크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